세이버매트리션이라면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 LG 트윈스의 홍창기 선수 둘 중에 어느 선수를 택할까요? 구자욱 선수는 2024년 타율이 3할 4푼 7리로 전체 4위이고 출루율은 4할 1푼 7리에 역시 4위입니다. 한편 홍창기 선수는 타율이 3할 3푼 6리로 6위이고 반면에 출루율은 4할 4푼 7리로 1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의 기본 중에 기본, 출루율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타율이라는 기록을 우리가 타자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세이버 매트리션들은 타율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출루율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겠지만 출루율이 왜 타율보다 효율적인 측정치가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은 안타수를 at-bat, 즉 타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타수는 뭐죠? 타석에 들어섰는데 볼넷이나 희생 번트나 혹은 포수의 타격 방해 같은 것을 제외한 것을 타수라고 그러죠. 그 타수 중에 몇 개 안타를 쳤냐가 타율이고, 출루율은 분모는 이제 또 더 많아지지만은 안타에다가 포볼, 베이스 온 볼스, 포볼이라고 워크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힛 바이 피치드 볼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워크이죠. 포볼로 나가는 것을 계산했냐 안 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변수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두 출루율이나 타율 모두 장타와 단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변수 모두 완벽하게 타력을 대표하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측정치가 타자의 능력을 대표할 필요는 없겠죠. 다른 변수와 함께 이렇게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장타율과 함께 쓰면 되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출루율과 타율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볼로 1루에 진출하는 경우와 1루타를 치고 1루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차피 1루에 나가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안타를 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상에 2루에 주자가 나가 있을 경우 단타로서 그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3루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포볼을 받은 경우엔 그냥 누상의 주자는 제자리에 있고 혼자 1루로 나갈 테니까 단타가 포볼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단타 하나는 에 비해서 포볼의 가치는 0.7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포볼이 더 좀 유리한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보통 포볼을 얻는 과정 혹은 1루타를 치고 나가는 과정,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포볼을 얻는 과정에 투구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단타를 치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초구에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물론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안타 칠 수도 있겠지만 포볼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투수를 공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 그리고 워크로 진출해 버리면은 상당히 타격을 주는, 아마 요 요인은 우리 많은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고안해낸 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 등의 요 요인은 좀
포함이 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려면 요 투구를 얼만큼 유발하는가 요 요인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단타의 포볼은 단타의 78%의 가치가 있다. 단타가 더 중요하다. 요실 데이터 즉 그래프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온 것인데 득점을 타율과 혹은 출루율과 둘 중에 어느 거가 득점을 더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 기법인 통계 회귀 분석한 것을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들이 많이 찍혀 있고 우상향의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종축은 뭐가 있냐면 run scor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횡축은 AVG 즉 타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율과 각 팀의 타율과 각 팀의 득점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리고 선은 그 가점들을 가운데를 지나는 이런 선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회기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 왼쪽에 써 있는 글을 보면 타율의 득점에 대한 설명력 해서 adjusted R-square 그게 이제 통계적인 어떤 설명력을 얘기하는데 61%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타율 하나만의 변수로는 득점을 61% 정도 설명한다. 그럼 나머지 한 39% 정도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은 방금 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데 종축은 똑같이 run scored 득점입니다. 그런데 횡축이 OBP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출루율입니다. 이제 출루율이 득점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점도 있고 선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는데 아까 그림에 비해서 그 점들이 굉장히 선 주위에 밀접하게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둘 간의 관계가 아까 타율과 득점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게 수치로는 왼쪽에 보시면 adjusted R-square 즉 설명력이다라는 건데 77.4%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타율이 아까 61%를 설명했는데 출루율이 77.4%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루율, 타율 모두 다 완벽한 타자의 능력을 설명하는 그런 변수는 아니지만 그냥 둘만 비교했을 때는 출루율이 타율보다 훨씬 더 타자의 능력을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측정치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득점을 얼마나 두 변수 타율과 출루율 중에 어느 게 더 잘 설명하는가를 통해서 출루율의 우월성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들의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아메리칸 리그의 타율 상위 10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위트라는 캔사스시티 로얄스의 선수가 타율이 메이저리그 전체의 아메리칸 리그 전체의 1등이었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전체도 이 선수가 1등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그 블라디미르 게레로라는 선수 있죠. 그 선수고 3등이 에런 저지 뭐 이렇게 타율이 순서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3할 타자가 4등까지 3할 타자고 5번 순위부터는 이제 3할보다 밑에 있는 타율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사람 선수들의 출루율 데이터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WAR 알죠? 데이터에 근거하여서 그 타자의 어떤 승의 기여도를 계산해 놓은 거가 WAR이죠. 즉 버비 위트는 9.3 정도가 나와서 승의 기여도가 9.3승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WAR이 진짜 타자의 능력을 가장 대표해 준다고 가정하면 WAR과 출루율과의 상관관계 혹은 WAR과 타력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게 상관관계가 더 높은가를 통해서 출루율과 타율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변수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 열 선수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WAR과 타율과의 상관계수는 0.45인 반면에 출루율과의 상관관계는 0.69. 역시 이 데이터만 봐도 출루율이 훨씬 더 그 선수의 기본 능력을 타자로서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표를 볼까요? 그 다음 표는 제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출루율 상위 10명의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즉 아까는 1등이 에런 저지로 나왔는데 아까 타율로는 3위였죠. 근데 에런 저지가 포볼도 많이 골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루율은 1등이고 아까 버비 위트 선수는 타율은 1등이었지만 출루율은 5등이고 그렇죠? 그리고 WAR 데이터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관계수를 한번 볼까요? 역시 출루율의 상관계수가 타율의 상관계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보단 차이가 좀 적지만 그래도 73%, 66%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까 회귀 분석을 통해서 adjusted R-square 즉 설명력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도 출루율의 우월성을 받지만은 지금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내셔널리그 선수들도 볼까요? 내셔널리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먼저 타율 상위 10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선수 루이스 아라에즈라는 선수가 타율이 1등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타율이 3등이네요. 샌디에고에 있는 프로파 선수가 9등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3할 넘는 타자가 메이저리그 전체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의 출루율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WAR 볼까요? WAR 보면은 1번 선수는 1등 선수 루이스 아라에스 선수는 타율이 그렇게 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WAR은 0.1밖에 안 되네요. 보면은 출루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뭐 다른 기록들이 좋지 않나 보죠. 자, 여하간에 그래서 한번 상관계수를 또 한번 구해봤더니 WAR과 타율과의 상관계수는 거의 0입니다. 이 경우에. 아까 아라에즈 같은 선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율이 1등인데 WAR이 뭐 거의 최하위니. 반면에 출루율과 WAR과의 상관계는 개수는 한 56% 정도가 나왔습니다. 0.56. 역시 출루율이 타자의 능력을 설명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변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내셔널리그의 출루율 상위 10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타니가 출루율이 1등이구만요. 그 다음에 오스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오스나 선수가 출루율이 2등. 그다음 아까 샌디에고의 프로파 선수가 타력은 9등이었지만은 출루율은 3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WAR과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이거는 0.59, 0.53. 요 경우에는 타격이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요 한 예만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모든 케이스가 원사이드하게 출루율과 WAR과 관계가 높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를 볼까요? 타율 10걸, 그 다음에 출루율 10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타율 10거래는 1, 2등은 외국인 선수가 하였고 2, 3등은 김도영 선수. 올해 스타죠. 3할 4푼 8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이 구자욱 선수. 그 다음에 홍창기 선수도 6등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달리 6등, 10등까지 모든 선수들이 타율이 3할이 훨씬 높아서 우리나라가 타자들, 즉 타고 투저 메이저리그에는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뭐 한 3명 정도만 3할 이상인데 우린 10명이 뭐 10등이 3할 2푼 7리니까 뭐 11등, 12등도 3할이 넘겠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출루율은 홍창기 선수가 4할 4푼 7리로 1등이고 그 다음에 김도영 선수는 여전히 출루율도 3등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구자욱 선수는 출루율도 나쁘진 않네요. 4등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 탑10에 들지 않았지만 출루율은 5등으로 올라오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 즉 성관이 좋은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출루율과 타율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보면서 즉 세이버 매트리스를 이용한 분석을 보면서 아까 모두의 구자욱 선수와 홍창기 선수 당신이 세이버 매트리션이라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홍창기 선수가 출루율이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방금 전에 본 표만 근거하여서만 본다면은 당연히 홍창기 선수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이제 진짜 더 하기 위해서는 두 선수, 즉 구자욱 선수와 홍창기 선수의 장타율도 보고 그 다음에 수비 능력도 보고 뭐 이런 걸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출루율과 타율의 기록만 가지고는 당연히 홍창기 선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